자, 코스페이시스 에듀 머지 큐브 설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기본 설정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석 기능에 들어가서 아이템에 붙이기를 설정해 주세요. 이 아이템에 붙이기는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지 큐브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사이드 라벨 보이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 왼쪽, 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돌리면 아래까지 전부 다 이 머지 큐브의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안쪽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머지 큐브를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내부를 디자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바깥쪽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깥쪽 보기를 선택을 하거나 안쪽 보기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제가 했던 수업에서는 바깥쪽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바깥쪽 보기로 디자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머지 큐브 자체는 색상이나 재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재질로 들어가서 무늬를 선택을 하면 무늬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색상으로 들어가면은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그 면이 전부 다 같은 색깔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 면만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만들기. 여기 평면 3차원 있죠. 이거를 끄집어내서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을 해주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재질로 들어갑니다. 색깔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노란색인데 이 면만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놓고 나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오늘은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일단 꺼내 놓겠습니다. 꺼내 놓고 너비를 이렇게, 부피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올려놓고 지금 이걸 한번 누르면 위로 올리고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머지 큐브 바깥으로 공간을 확장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상상한 대로 어떻게 상상을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놓고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회전 버튼 눌러서 회전. 공중에 띄우고 싶다. 이걸 잡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공중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디자인을 전부 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위를 했어요. 자, 왼쪽, 뒤, 오른쪽, 앞, 이 부분을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머지 큐브를 잡고 이제 돌려야지 다른 방향을 디자인할 수가 있겠죠. 자, 무대를 조금 줄여서 볼게요. 머지 큐브가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잠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잠금 해제를 누르면 이제 아까 다른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러면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만들었던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고 머지 큐브만 회전을 하고 있죠. 컨트롤 G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를 모두 다 같이 선택을 하고 돌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오브젝트가 조금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많아지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요거를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만들면 머지 큐브 그룹이 됐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다 같이 돌아갑니다.
요렇게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컨트롤 G 눌러서 아까로 되돌리겠습니다. 이제 그룹이 아닌 상태예요. 다른 방법 하나는 폴더 개념을 여기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여러 가지 파일을 넣으면 폴더를 이동시켰을 때 파일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폴더를 누르고, 그러면 머지 큐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오브젝트, 꺼내놓은 오브젝트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나란히 있잖아요. 얘를 머지 큐브에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쭉 내려보면 달라진 거 볼 수 있죠, 그죠? 얘도 머지 큐브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머지 큐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때 머지 큐브를 선택을 하고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머지 큐브를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른쪽 위를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계속 하나씩 늘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뭐 멋진 디자인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메뉴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상상을 했을 때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꺼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머지 큐브로 디자인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브젝트를 늘어놓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건축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건축은 우리가 여지껏 알던 건축하고 좀 다르게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지는 거지 3차원의 공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의 공간에 건축하는 것과 가상 공간에 건축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현실 공간에서는, 자, 아까 만들기로 들어가 볼게요. 현실 공간에서는 어떤 건물의 간판 그러면 반드시 건물에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상 공간은 이것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띄울 수도 있고,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오토바이가 있는 곳이 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머지 큐브의 방향을 돌리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가 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 아래 개념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자인하기 위해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긴 하지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발밑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내 옆구리에 가면 전혀 방향이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현실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색다른 상상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우리 집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해도 좋지만 상상력을 폭넓게 열어놓고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머지 큐브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플레이 시켜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을 하면 공유 버튼을 누르고 공유를 합니다. 공유는 비공개 공유와 갤러리에 공유하기 두 가지가 있는데 비공개 공유는 1000명까지밖에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일 공유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 비공개 공유 방식으로 공유가 됩니다. 근데 교사들은 갤러리에 공유하기도 할 수가 있죠. 학생처럼 비공개 공유로 하겠습니다. 복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설명을 써주시고 비공개 공유.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공유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가 나오고요. 링크가 나와요. 요거를 이제 다운받는 거예요. QR코드를. 그 다음에 공유 링크는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올려놓으면
공유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공유 링크로 들어가서 일일이 다운을 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QR코드를 패들렛에 올려놓으면 패들렛에 있는 QR코드만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시할 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만든 머지큐브 미술관을 잠깐 감상을 할 건데요. 지금은 그냥 3D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자화상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요.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회화 작품이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코딩을 넣어서 일정한 시간마다 그림이 바뀌고 제목이 바뀌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주의할 일은 학생들이 코딩에 너무 열심히면 안 돼요. 그러면은 디자인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정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공간적 상상력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중심을 둬야지 어떤 코딩을 해서 뭘 어떻게 움직여 볼까, 요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시간이 충분하다면 거기까지 나가서 아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술 시간에 그것까지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